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 2부, 3부 이렇게 통틀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탈탄소 정책이 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핵심이 될 전기화에 대해서 3부에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렇게 간다는 건 이해가 좀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제 3부에서 얘기를 했던 바와 같이 뭐 수소 얘기도 나오고, 근데 수소는 수소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저희 2부에서 얘기했듯이 철강 생산량이 많은 국가이고 포스코가 철을 많이 생산하고 특히 제조업으로 일어선 나라고 제조업 비율도 높은 나라인데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국이 진짜 불리한 조건이 또 한 가지가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포스코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굴뚝산업 전문 국가니까 이제 뭐 포스코가 말은 배출은 거의 1억 톤 가까이 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억울하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외국이 만들까 유럽인들이 만들 걸 우리가 대신 만들어준 거잖아요, 사실. 그렇긴 한데 좀 미국처럼 땅이나 넓은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그래서 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한국 얘기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방송 시작할 때 유럽이 탄소 국경세라는 걸 물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탄소 국경세가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올 이제 문제인데 유럽이 이제 늦어도 2023년부터는 네. 이 탄소 국경세라는 걸 물리겠다고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탄소세라는 건 지금 몇몇 나라가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안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이제 탄소 세금을 물려가지고 걷는 거는 몇몇 나라가 하고 있어요 이미. 탄소 국경이잖아요. 이거는 유럽으로 들어오는 물건에다가 탄소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 관세처럼 일종의 관세가 되는 거죠. 일종의 예를 들면은 한국 포스코가 10만 원, 100만 원짜리 제철을 만드는데 10만 원어치 탄소를 배출한 것 같으면 네. 유럽의 그 탄소 가출권 가격을 물려가지고 10만 원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2023년부터는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기업에 부담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양입니까? 이번에 나온 공시 자료가 있는데 현대제철이라고 한국에서 2등하는 이제 제철 기업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도 이제 탄소 배출 그 탄소 국경세 물릴 걸 아니까 네. 은행들이 뭐 대손 충당 그러니까 손실을 미리 예상해서 돈 모아놓는 것처럼 여기도 탄소 부채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 미리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1,500억이 넘어요 지금. 야. 근데 현대제철 이번 영업이익이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돼요. 영업이익의 2배가 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철기업들이 이제는 잘못하면은 벌어가지고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다 될 수 있는 세금으로 거예요. 뺏기게 생겼네.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2023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게 결국에 철강이라는 건 유럽 사람들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쓴 사람만 책임지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면 포항제철이 있는 포항시에 세금을 너네들 이제 철 만드니까 세금을 물리면은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이게 만약 물리기 시작하면 지금은 다들 뭐 위아더원 하고 있는데 네. 정작 이게 되기 시작하면 이게 무역 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얘기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포스코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너네도 세금 내라 그러면은 뭐 니네가 뭘 해라 왜 그러면 하니까 이게 사실상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고 유럽이 제조업 아까 말하자면 유럽은 수출할 게 없으니까 철강제 수출 거의 안 할 거잖아요. 거의.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또 지구가 이 전 인류가 합의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어깃장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렇죠. 진짜 적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석유 기업이나 철강 기업에 투자할 때도 이 세금 관련한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예, 이게 좀 진짜 그냥 철강 기업 좋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저 탄소 배출권 저게 얼마나 부담될지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워런 버핏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이 이제 주주총회를 하면 항상 질문을 받아요. 이제 주주들한테. 근데 그분 중에 이분이 엑솜 이런 쉐브론이나 이런 석유나 이런 발전 기업을 진짜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이분은 좀 그런 유틸리티 전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자가 그랬어요. 혹시 석유 회사가
우리 옛날에 담배 회사처럼 죄악 기업이 되지 않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제 완전 그렇게 퇴출 대상되고 막 세금 물리고 하지 않겠냐 했는데 버핏이 막 엄청 불편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 유머러스한 분인데 막 이 지금 우리가 이거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고 막 자기는 그런 걸 약간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심기가 안 좋으신 거죠. 근데 그게 좀 환경운동가들의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석유화학 기업을 약간 그런 담배 케이스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엄청 효과적인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담배 연기처럼 탄소를 내뿜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막 국가적으로도 규제가 강해지고 이러면 그래서 요즘에 유가가 거의 100불 다 됐어요. 아 그치. 유가가 되게 많이 올랐죠.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그런 원유 생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약간 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기업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기술 개발을 하든. 근데 이게 요즘은 좀 소식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분명히 노력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잡아서 올라타는 게 중요한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뭐 대책이 없으니까 뭐 공장을 멈출 순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그 철강 같은 경우는 전기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코크스 나서 불 때는 게 이제 보통 쓰는 고로고 전기로라 그래서 우리 그 인덕션 원리랑 인덕션이랑 똑같아요. 비슷한 인덕션이 그 왜 전기 진동 줘가지고 네. 뜨겁게 안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포스코는 고로 중심인데 현대제철은 좀 그 전기가 당진제철인가? 아무튼 거기는 네. 고로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네. 뭘 하는 거냐면 고철을 집어넣어가지고 녹이는 거를 그걸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철광석이 아니라 고철은 전기로로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전기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로로 만든 철강은 그 고로로 만든 철강에 비하면은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 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만약에 예를 들면 탄소 그 세금 그렇게 많이 물려야 되면 차라리 그냥 좀 품질 떨어지는데 고로로 만드는 게 더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철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기차 이런 문제도 현대차가 전기차 수소차 개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 빨리 전기차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전기차 길에서 진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장난 아니죠. 이번에 벤츠에서도 전기차 발표했잖아요. 예뻐요. 예쁜 게 중요하죠. 아 근데 예쁜 게 중요하죠. 맞아. 사실. 그리고 예쁜데 솔직히 못생겼어요. 전기차 갈 때 그 막 우웅 소리 나잖아요. 아니 그거는 타이칸만. 아, 뭐 타이칸은- 일부러 내는 거구나. 타이칸에는 갑자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분야가 나와가지고 그 전기차 타이칸에는 네. 뭐가 들어있냐면 그 옵션이에요. 그거를 얼마더라? 100만 원 이하인데 100만 원 이하를 주고 넣느냐 안 넣느냐를 선택해야 돼. 그 소리 내는 걸. 그래서 그 소리를 온 앤 오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만 들리는 거예요. 그 우주선 같은 소리가 웅 이렇게 소리.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세요. 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그 남들 들으라고 나는 소리잖아요. 그럼요. 간지나라고. 역시 포르쉐다. 아니 간지는 일본 말이구나. 멋있으라고. 근데 저는 타이칸을 본 건 아닌데 그냥 길 가다가 전기차 이렇게 보면 갑자기 제 옆에 갑자기 와 있는 느낌? 갑자기 모자 하는데 약간 조용하다. 전기차가 진짜 빨리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실제로 하더라고요. 운전을 해보면 알아요. 이게 레이도 전기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 가볍고 빨리 나와서 약간 무섭다니까. 근데 이 전기차가 참 그러니까 보급화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그거잖아요. 충전 인프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타이칸이 정식 출시되기 전에 그때 산업팀 자동차 팀이었는데 포르쉐 사장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서울 자동차 페어 그 뭐 고향 킨텍스에서 하는 되게 큰 전시회에 네네네.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타이칸을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걸 출시하는 것도 좋다. 근데 충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미 그 한국에 있는 충전소 제조 기업을 이미 협약을 맺어가지고 뭐 아파트마다 다 설치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마다는 아니었고 이게 그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그냥 기억을 더듬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한 몇백 미터마다 충전기를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어차피 그리고 타이칸은 충전량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한번 충전하면 부산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충전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핸드폰 충전하듯이 충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집에도 당연히 충전기는 있고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길가에서 떨어졌어도 절대 그
걱정이 되지 않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요즘에 다 전기차 충전돼요. 아 그래요? 네. 급속 충전하면 얼마나 걸려요 보통? 급속 충전하면 근데 타이카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냥 그 뭐 예전에 탔던 거는 전기차 중에 그냥 제일 일반적인 모델을 제가 한번 탔었거든요. 어떤 한 차입니까? 10분 15분이면 되려나? 아니 그거보단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충전하는 거 지금은 잠깐인데 그 10분 20분 거기 기다리는 것도 진짜 쉬운 일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참 그것도 약간 기술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그거 10분 20분 동안 그 기다린다고 지금 전기차 충전소에 막 줄이 미친 듯이 서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제가 코나 타봤는데요. 코나 일렉트릭? 네, 코나 일렉트릭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였던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전기차가 아닐 텐데? 전기차가 아니죠. 약간 반반이죠. 반반이잖아요. 네. 그리고 일렉트릭도 타본 것 같아요. 코나 일렉트릭도 그러면은. 근데 어. 그게 꽤 걸려요. 그래도 한 30분? 30분은 걸리는 거. 너무 길다. 그죠. 뭐 잠깐 충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근데 뭐 그러니까 30분을 꼭 다 충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만땅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한 20분만 충전하고 떡꼬치 사 먹고 이제 갑시다 이러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외국 그 기업들 이제 스타트업들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 이게 충전이 문제니까 아예 그냥 그 배터리 팩을 새로 이렇게 꽂아주는 것 사업을 연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배터리 교환 방식의 전기차도 그래서 원래 대안 중 하나로 했다가 안 될걸요? 그 아이폰도 배터리 교환은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아이폰 우리 왜 배터리 교환 하다가 안 나는 걸로 돌아왔던 것처럼 맞아요.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안 문제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있긴 있나 봐. 너무 무거울 거 아니야. 그 배터리가 가는 게. 근데 그게 그 서로 배터리가 다 다르죠. 용량이 다 단 정도가 다르니까. 그럼 나는 새 건데 빼고서는 헌거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전기차를 사려고 알아봤을 때는 아파트에 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지에 뭐 몇 대 이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해주더라고요. 웬만한 데는. 근데 돈 좀 내야 되겠죠. 돈을 낸다. 근데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했던 거 근데 같아요. 그게 아파트 만약 주차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주차 공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 신축 아파트에는 해주는 것 같아요. 걔네가 심사를 해가지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차가 이게 어찌됐든 전기차는 그나마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래도 타보고 싶어요 전기차. 요번에 그 지금 미국에서 인프라 예산안이 협상 중인데. 네. 뭐 공화민주가 이제 협상하다가 지금 한 9천억 달러 규모 정도까지 협의를 했대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미국 전역에 수십만 개 그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겠다. 그 얘기 근데 미국 땅덩이면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돼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언제 다 설치하나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빌 게이츠도 인프라 관련한 얘기는 안 하나요? 책에서? 빌 게이츠 인프라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해요. 이거 충전 설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투자 많이. 그러니까 이분은 다 투자하자, 다 개발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답이 없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다 하자고 해요 이분은. 그래요?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뾰족한 대책이 나오는 책은 그러니까 이 아니라고 책은 하겠네. 그러니까 이 분야가 이렇게 답이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힘들구나. 그 다음 페이지도 이렇게 저거구나. 한 번 정도 쫙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디 가서 약간 개괄하는 그런 내용. 탈탄소 매뉴얼 정도는 돼요. 우리의 미션은 무엇인가 정도. 어떻게 하자는 아니고. 근데 아까 뭐 전기차 얘기로 돌아가 보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완전 주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뺏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요즘에 조금씩. 그 얘기 하죠. 네. 약간 뭐 벤츠 같은 경우에도 아까 EQC였나? 뭐 벤츠 EQC도 나오고. 그 제조업체들이 요즘에 다 약속이 2025년 얘기하거든요. 네. 다 2025년쯤에 몇십 종씩을 쏟아내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벤츠도 나왔지, 아우디도 쿼트로인가 그거 되게 그쵸. 예쁜 거 나왔죠. 그 BMW도 막 나온다 그러죠. 포르쉐는 타이칸이라고 나왔는데 막상 타보면 전기차 같지가 않대요. 너무 스포츠카 같대요. 포르쉐 주식 있는 거 아니죠, 백형 기자? 주식 없어요. 주식 상장도 안 돼 있을 걸요 아마. 네, 그냥 제가 타보고 싶은 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먼저 들어갈 필요 없다. 테슬라가 열심히 시장 만들고 열심히 그 사이에 전기 충전소 하면 우리는 수십 종의 그 전기차를 쏟아내가지고 싸게 쏟아내서 다 가져오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현대 아이오닉도 이번에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반응 좋아요. 예쁘게 나왔다고 예뻐요.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테슬라가 전기차 이미지 자체가 너무 멋있는데
이제 전기차가 디폴트가 되면 물론 테슬라는 뭐 그런 운영 체계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차 자체는 안 예뻐요.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워낙 만듦새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하도 입을 저기 암호화폐 관련해서 입을 털고 다니시는 바람에 비호감이 돼서 요즘 좀 그건 너무 비호감이야. 그러니까 주주들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진짜 네. 힘들 것 같아요. 제 아는 분도 테슬라 전주는 엄청 신사거든요. 나이 좀 지긋하신 신사인데 약간 그 욱욱하시더라고요. 머스크 얘기할 때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국 얘기할 때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우리가 전혀 생각 못한 또 우리의 바꿔야 되는 점이 뭐냐면 우리가 온돌 문화잖아요. 근데 이게 의외로 탄소를 배출해요? 그쵸, 도시가스 보일러잖아 우리. 너무 뭔가 친환경적일 것 같았는데요. 그렇죠. 느낌이 집에 온돌. 지금 거꾸로 아니 저 귀뚜라미 보일러 아니에요? 그 그렇죠, 가스 보일러. 그렇죠. 그렇겠죠? 거의 그러겠죠. 다 도시가스 때 저희 집도 그런데. 근데 이 도시가스 다 관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미국은 다 라디에이터 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전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너무 건조한데. 근데 우리는 어쨌든 온도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죠. 그러면 그 말은 집을 지금 다 뜯어가지고 그 전기 열 펌프라고 있거든요. 그걸로 바꾸면 되는데. 네. 그럼 건물을 그럼 새로 언제 짓던지, 바꿔요? 건물을 새로 짓던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탄소 제로 건물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전기 열 펌프 뭐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도시가스 다 깔아놨는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다 뜯을 수 없죠. 지금부터 다 바꾸기 시작해도 2050년까지 절대 못 안 되죠. 바꿀걸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집에 다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 문화고 이러니까 그것만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한국은 이 온돌 문화 어떻게 포기할 거냐. 이제부터 신축 아파트에 뭐 전기 열 펌프 넣는다고 해도 그래서 이게 진짜 한국은 앞으로 그냥 기후 악당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니까 지금 기후 악당인 거를 인정만 하면은 세상이 뭐 악의 축 이런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면 편하지. 그냥 악의 축으로 살아가는 거죠. 뭐. 그래서 뻔뻔하게 중국처럼요. 아니 중국은 오히려 자기들이 큰 소리 칠 걸요. 우리는 재생에너지 선도 국가라면서 맞아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뭐 희망적인 얘기는 좋겠지만 알아야 되는 얘기를 생각해서 오늘 한번 탈탄소 얘기 한번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좀 이 4부에 걸쳐서 한 얘기를 요약을 하자면 어쨌든 탈탄소가 이제 드디어 국가들 간에 합의가 된 뭐 파리 기후 협정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긴 하지만 갈 길이 멀고 뭐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단점이 많고 뭐 그러니까 답은 원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수소밖에 기댈 데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꽤 우울한 마무리인 것 같네요. 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로 마무리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어떻게든 방법이야 나오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 뭐 저희도 언론사에 있지만 사실 아직도 언론부터도 이 문제를 그냥 환경팀에서 그냥 해야 되는 그냥 조그마한 문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 이제는 국가 아젠다급으로 생각해서 좀 많이 연구도 하고 이런 학계랑도 많이 소통하고 기업 얘기도 많이 다뤄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 알겠습니다. 백 기자 오늘 어땠나요? 타이칸 얘기 외에. 저는 원래 기후변화에 좀 관심은 많았는데 네. 이게 탈탄소는 또 되게 생소해요. 근데 이게 좀 딱 기후변화랑 비슷한 측면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역설적인 측면도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궁 기자가 얘기를 했던 포린 폴리시 그 잡지에 기고된 전기가 미래의 석유다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 그리드라고 또 이번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저 그 패친 분이 번역했더라고요. 그거 언젠가 또 하려고. 저 페이스북 지인. 유명인.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그 에너지 패권 관련해서도 뉴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확실히 미래 분야를 우리나라는 논할 큰일 때, 났어. 언제나 큰일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건 그렇죠? 그래요. 어떻게든 좀 고려를 해서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다. 이 에너지 패권 관련한 에너지 안보 관련한 분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탈탄소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콘텐츠 다음은 이제 제가 가져올 텐데 아직 책을 못 정하셨죠? 아니요 정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암호화폐가 한창 논란이 되면서 같이 뜬 분야가
이 분야라기보다는 이슈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거예요. CBDC라고 중앙은행 암호화폐. 핫한 주제죠. 네, 탈중앙화 화폐 뭐 이런 건데 뭐 제가 아무래도 금융을 출입하고 있으니까 좀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4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